네, 특집 시간인데요.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오늘 내일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이분과 함께 특집으로 진행할 텐데요. 예,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물면 안 논다. 샌드 타이거 샤크인데 요즘은 뭐 최고민수, 일타 강사, 예, 뭐 닉네임이 더 많이 생기셨네. 네, 인생 부캐 최고민수라는 부캐가 또 생겨가지고요. MZ 세대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은 2차 전지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앞서서도 2차 전지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사실 조금 조정을 받아서 네. 여전히 관심이 있는 섹터인데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의구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출렁거리는데 지금 이제 산업의 현 주소라고 할까요? 진단부터 좀 해주시면. 일단 저는 5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정책입니다. 네.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판매 비중의 67% 정도를 전기차로 판매하자. 3대 중에 2대는 전기차여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말 기준 미국 신차 중에 6% 정도만 전기차이거든요. 네. 앞으로 9년 정도 11배 이상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그런 지원들이 있다. 여기에 2035년까지 글로벌하게 탄소 제로 정책들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35년 또는 2040년까지 가솔린 차량의 판매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도 언급된 것 같은데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추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이 이 발전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원래 2030년 이후에 개발을 하려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2026년까지는 전고체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서요. 이 전고체의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양극재 기업들이 받지 않을까. 지금 액체로 되어 있는 전해액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비용의 한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는데 얼마나 멀리 갈지 이런 기능의 가장 핵심이라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산업 중에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실적 개선 추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이버 증권 포털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의 실적 추이인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2,3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거뒀는데 2025년이면 7,300억대.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사이에 3배 정도의 실적 개선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측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리고 매년 실적이 꺾이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세도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에 따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설비 투자의 증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생산 능력 전망 NH투자증권의 발표인데요. 2021년에 국내에서 한 6만 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던 그런 능력이 2026년에는 48만 톤까지 는다. 즉 생산 설비 투자의 증가는 실적 개선 추세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월이 아니고 연도인데 좀 잘못됐네요. 얘가 월이 아니라 2021년, 2년, 3년, 4년, 5월 그죠? 예, 연도입니다. 위에 수정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장주에게는 금리 인상이 하나의 주가 상승을 막는 그런 요인들이 되어 왔는데 4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만에 4.9% 5%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5.25%니까요. 당분간 어떤 금리 인상의 리스크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고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4.4%, 3년 후 기대치는 한 2.9%니까요. 연준의 목표인 2%대 한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하반기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결국 성장주인 2차 전지 산업의 주가에도 훈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결국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점검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테니까요. 2차 전지 산업의 현 주소를 5개 키워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아까 이제 대표 기업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능력 전망치인데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연도별로 어쨌든 생산 능력이 계속 엄청 늘어난다, 그죠? 핵심은 그렇죠. 그거였고요. 자, 그런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주가가 이제 미래 이익을 좀 가져다 쓴 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밸류의 논란이 있잖아요. 예, 네. 성장성 가치와 밸류의 그 간극을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실적 예측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2, 3년 후에 실적 예측치는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네이버 증권의 개별 종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실적을 찾았다면 미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서요. 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미래 실적 기준 PER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의 2025년 실적 기준과 현재 시가총액, 어제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요. 에코프로비엠은 2025년 기준 PER이 한 30배 내외 되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은 한 33배 정도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LNF가 한 13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극재 기업 중에는 LNF가 실적 기준, 실적 예측치는 어찌됐든 변동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떤 예측치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실적은 우리가 2분기 실적이 한 7월 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네. 실적 예측치만큼 우리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이 트렌드대로 간다고 하면 2025년 실적 기준 에코프로비엠 30배 정도의 수준은 과거보다 지금 많이 조정을 지난달보다 조정을 보였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저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2차 전지의 그 돌풍의 선두권에 섰었던 건 이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이동철 회장이 그 2심에서 뭐 상당히 예측하지 않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면서 충격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경영은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죠? 큰 차지는 없겠으나 심리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고요. MSCI 지수도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 봤을 때 이렇게 에코프로를 보는 시각, 혹은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담보됐는데 주가가 흔들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 회장의 법정 구속은 실적 개선 여부와는 무관한 이슈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일탈 부분이라서요. 일회성 악재라고 보고요. 이 심리적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실적 개선에 따라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네. 보통의 경우에 지주회사가 PER이 미래 실적 기준으로 10배 이하가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LG전자의 지주회사인 LG도 많이 올라왔지만 PER이 한 7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 11배, 12배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그 2차 전지라는 프리미엄이 좀 더해져서 조정을 받은 그런 가격 수준이 아닐 건가. 그리고 MSCI 지수는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네. 지수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들어가도 이제 다음에 다음번 기회가 또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들. 결국 그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실적 개선 추이를 같이 따라가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성을 체크하면서 실적과 함께 앞으로 장기적인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때마다 미래의 실적 기준, 미래의 PER을 계산해서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2차 전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일단 쭉 밀고 가볼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미래의 성장성이나 밸류를 봤을 때 박 작가님이 생각하는 2차 전지 탑픽 기업은 어디입니까? 일단 우리가 그 2차 전지 이슈가 생기면서 모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주가가 급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양극재 기업이 시장을 주도를 했거든요. 전액 기업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2022년 실적과 2025년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당기순이익이 1,600억대에서 2,200억까지,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 2,300억대에서 7,300억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솔브레인의 주가는 올해 이 2차 전지의 급등에 어떤 수혜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결국 실적 개선 추이가 강력한 그런 업종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실적 예측치가 나오는 시장에 검증된 선도 기업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처엠 등 선도 기업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셨으면 그리고 실적이 꺾이지 않는 한 기노업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신생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네.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그 기존 기업과 달리 실적 예측치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바이오 기업 과거 막 우후죽순 막 생기고 임상 실험하고 막 이런 경험치들을 기억을 한다고 하면 신생 기업들은 조금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솔브레인 보여준 거는 주주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솔브레인이 탑픽주라는 건 아닌 거고요. 실적을 비교하고 그죠? 아까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비교하고 두 기업을 비교했는데 실적 성장세가 예측치이긴 합니다만 막 2배, 3배 늘어나는 그 기업이 있고 그죠? 그냥 상장 기업 수준에 늘어나는 쪽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실적이 잘 가는 쪽 그러니까 대표주 쪽으로 가자는 말씀이고 정리해주면 에코프로 BM 그죠? 그다음에 LNF 둘 다 이제 양극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같이 있고 이런 네네. 쪽에 실적이 아무래도 제일 잘 나오니까요. 이쪽을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까지 특집이니까 또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샌드 타이거 샤크 박민수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4포인트 올랐습니다. 2,509고요. 0.58. 뭐 아까 조금 주춤거리다가 또 상승폭이 좀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1% 상승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MB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